젊은 꼰대와의 창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좀 편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. 상당수의 팩트와 그리고 저의 상상력을 더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편하게 내가 이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 제가 젊은 꼰대와의 창업이라는 그런 주제를 잡았냐면 예상외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. 왜 일반 회사에 가지 않냐면 일반 회사에 가면 어차피 꼰대들밖에 없지 않냐. 그런데 스타트업은 아무래도 젊은 사장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젊게 의사소통도 좀 자유롭게 그렇게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젊은 그런 기업에 가고 싶다. 그래서 스타트업에 간다.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. 예. 꼭 직장인뿐만 아니라 동업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스타트업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처음에는 한두 명한테만 들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아닌데 이거 진짜 이 친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제가 방송으로라도 정리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방송을 합니다. 네.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제가 모든 기업을 다 겪어봤겠어요. 그리고 그냥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좀 많이 만나는 것 뿐이죠. 그런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봤을 때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. 이 사람이 꼰대냐 아니냐. 그러니까 꼰대라는 게 그거잖아요. 권위주의를 앞세워서 그 의사소통을 막고 그냥 내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 하면서 이렇게 약간 권위를 내세우는 거.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꼰대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은 이 대표가 꼰대냐 아니냐는 진짜 나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대표는 꼰대고 나이가 어린 대표는 훨씬 더 오픈돼 있다. 의사소통이 열려 있다.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예, 나이랑 진짜 전혀 상관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모든 그런 회사를 경험한 건 아니니까 일반화는 안 할게요. 그리고 이제 성격은 좀 다르긴 하죠. 나이가 많은 꼰대는 어떠한 성격이 있고 나이가 어린 꼰대는 어떠한 성격이 있다. 방향이 좀 다르긴 한데 제 생각에는 나이가 어린 꼰대한테 이거 잘못 걸리면요 피해가 엄청 커요. 훨씬 커요. 이게 왜 그러냐면 나이가 많은 꼰대는 그래도 월급은 준단 말이에요. 근데 나이가 젊은 꼰대, 젊은 대표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도 안 주고 시키는 경우도 많아요. 그리고 권위적인 측면에서도 젊은 그런 대표님들이 오히려 더 권위적일 수 있는 게 왜냐면 내가 그래도 조직을 운영하면서 밑에 직원한테 뭔가를 지시를 하고 내가 목표를 했던 걸로 이렇게 사업을 이끌어내려면 어느 정도 내가 권위가 있어야 그런 걸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게 이제 권위를 굳이 내가 차리지 않더라도 나이를 좀 많이 먹으면 그 자체만으로 어느 정도의 권위는 서요. 예. 그러니까 윗사람이잖아요. 나이가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젊은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나 동업자랑 나이가 거의 똑같거나 아니면 한 살 한두 살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의 권위를 좀 차리기 위해서 더 딱딱하게 굴고 더 호칭이나 이런 걸 신경 쓰고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젊으신 꼰대님들은 그렇게 말할게요. 젊으신 꼰대님들은 돈을 안 주고 직원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제 동업자를 훨씬 많이 찾죠.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명이 생각이 나는 게 있어갖고 그 대표님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. 이제 그분이 대학교 때 창업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요새 대학교에서 창업 엄청 밀어주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성공 사례인 거예요. 그분이. 그래서 뭐 지원금도 엄청 많이 받고 사업도 실제로 잘 하고 있고 매장도 내고 뭐 수익도 실제로 많이 내고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 학교에서 성공 사례여가지고 여기저기 막 강의도 불러오고 한 거예요. 그 학교에서.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저 형에 대해서 내가 되게 많이 들었어. 그랬는데 이제 그 형이 강의를 하니까 이제 찾아가는 거죠. 가서 나 형이랑 같이 한번 일해보고 싶다고. 아니면 형한테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. 이게 독약인데. 먼저 제안을 하니까 그 대표님 입장에서는
그래, 그럼 같이 한번 일해보자. 근데 너 잘할 수 있어? 그러면, 너무 감사합니다. 잘할 수 있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말했겠죠?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왜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빤히 쳐다봐. 긴장되네. 야, 설렌다, 야, 네가 그렇게 보니까.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하고 나서,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좀 딱 캐치하는 거 없어요? 뭐냐면 지금 이 대화에서 돈 얘기가 안 나오죠. 시급 얼마를 받겠다, 뭐 이런 거, 지분 어떻게 하겠다,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. 예. 그러니까 이 일을 좀 배워보고 싶다고 말한 친구가 먼저 제안을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돈 얼마 받고 싶다 이런 말도 못 하는 거예요. 지분을 주세요 이런 말도 감히 못 하는 거예요.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아, 내가 여기서 좀 능력을 보여주면 알아서 챙겨주겠지. 뭐 이렇게 굉장히 선한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겠죠. 근데 이제 반대로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가 일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나도 이제 적당하게 일 쓰고 뭐 그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. 그러면 이제 돈을 달라고도 못 하는 거예요. 그 친구 입장에서도. 그리고 이 대표 입장에서도 돈을 안 줘도 되잖아요.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용돈 정도만 주고 일을 시키는 거죠. 근데 이제 그 일을 배우겠다라고 한 친구는 내가 여기서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책임의식을 갖고 일을 하는 거죠. 거의 직원같이.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. 그러니까 직원한테 책임의식을 심어준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. 진짜 엄청 어려운 거예요. 보통 그냥 돈 받은 만큼만 일하려고 하지 내가 주인의식 갖고 일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책임의식을 갖고 정말 나처럼 열심히 일해주는 직원을 돈 30만 원 용돈만 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물론 이제 스킬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많이 가르치긴 해야겠지만 책임의식만 있으면 뭐 성장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. 그러면 이제 계속 일을 하는 거죠. 돈은 이제 30만 원씩 주고. 근데 이제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났다 보면은 그 일을 하는 친구가 이제 좀 이런저런 얘기를 듣겠죠? 야, 막 친구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. 막, 야, 너 왜 돈도 안 받고 이러냐. 야, 너 뭐 지분이라도 받아? 뭐 그 대표한테 뭐 얘기를 들은 건 있어? 뭐 지분 몇 퍼센트 주겠다고 얘기라도 들은 게 있어? 뭐 이렇게 계속 막 사람들이 건의를 하겠죠? 그러니까 이제 거의 1년 정도 돼가다가 이제 나중에 말을 했더라고요. 그 대표한테. 형, 저기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한 번에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막 떠듬떠듬 말하는 거죠. 형, 저기 제가 나이도 좀 있고 이제 졸업을 하든지 아니면 형이랑 계속 일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뭐 좀 저한테 뭐 돈을 주시거나 아니면 지분을 주시거나 그러실 수 있냐. 그러니까 이거를 당당하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떠듬떠듬 말하니까 이 대표는 또 세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. 내가 너 보고 같이 일하자고 했니? 네가 나한테 같이 일하자고 했잖아. 그리고 지난번에 나 베트남 갈 때도 나랑 같이 안 가고 너 뭐 여자친구랑 무슨 일 있다고 했고 나 혼자 갔었지.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정말로 책임감 있고 네가 정말로 지분을 받을 만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? 네가 지금 경력 하나도 없는 상태로 여기에서 나한테 일 배우고 있는 거지. 네가 일을 그만큼 하고 그만큼 네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?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럼 그 친구가 이제 아니에요 형 죄송합니다. 네 제가 생각이 짧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. 이게 이제 몇 번 반복이 되다가 아무래도 이 대표도 이 친구가 이제 또 나간다고 할 것 같으니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. 지분을 주겠다. 근데 이것도 저도 알고 이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것도 건너들은 거예요. 지분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지분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. 그래서 몇백만 원을 달라고 했대요. 예, 이 지분을 몇 퍼센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몇 퍼센트를 넘길 테니까 네가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몇백만 원을 나한테 주면 내가 지분을 넘기겠다. 이렇게 말을 한 거죠. 장난 아니죠. 예, 그래갖고 그 친구가, 그러니까 그 직원이 실제로 대출까지 받았어요. 학생 신분으로.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마련을 했었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실제로 주고 지분을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한 거죠. 그러면은 거의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뭐 거의 그냥 노예 부리듯이 부려가면서 정말 책임감 있게 일하게 하면서 게다가 지분을 준다는 명목으로 투자금까지 받아버린 거예요.
근데 진짜로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거기까지 확인은 안 했는데.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계속 이제 뭐 집에서도 뭐라고 하고 그랬겠죠. 야, 너 그런 데서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돈까지 달라고 그랬다며? 왜 거기가 있어? 뭐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. 그러니까 이제 일 더 이상 못 하겠다고. 왜냐면 거의 2년 가까이 거기에서 붙어갖고 일을 하니까 자기 공부나 이런 것도 잘 못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미래도 별로 없는 것 같고. 그래서 형 저기 죄송한데 좀 그만 좀 일을 하고 싶다. 저도 이제 좀 취업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. 뭐 이렇게 말을 했겠죠? 자, 아까 지금 어때요? 제 흉내 잘 내죠? 자, 이거는 다 상상입니다. 그러니까 약간의 팩트와 저의 상상이 가미돼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는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. 아니, 네가 내가 그래서 너 같은 새끼들 내가 안 쓴다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내가 쓴 거 아니야. 너 때문에 지금 괜히 자리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출한 돈이 얼마나 많는지 아냐? 너 때문에 지금 일 꼬인 게 얼마나 많아.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손꼽아 보는 거죠. 그래서 오히려 막 그 친구가 막 형 죄송해요. 뭐 이런 말을 듣게 하는 거죠. 그리고 뭐 제가 대표가 한번 돼볼게요. 그래서 네가 그렇게 간다고? 그렇게 갈 거야? 네, 형 죄송해요. 뭐 가야 될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말을 하겠죠.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말을 하고 뭐 형 죄송해요 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안 나오겠죠. 자, 그러면 그 친구가 그렇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간 마당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겠어요. 뭘 어떻게 하겠어요. 완전 자기가 죄인으로 그냥 나와버렸는데. 그리고 이제 더 웃긴 거는 그렇게 그 친구를 2년 동안 그렇게 헐값에 쓴 그 대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들 만난 자리에서 막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. 아, 요새 애들은 뭐 쓸만한 친구들이 없다고 막 그렇게. 그러면서 또 다른 동업자를 찾아가는 거죠. 되게 신기한 게 몇 년간 제가 지켜봤는데 사람을 채용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직원 채용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자기랑 같이 일하겠다라는 사람들은 계속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그냥 동업자라는 이름으로 계속 쓴 거죠. 네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들어갔던 건 아니니까 자세한 내막까지는 모르겠어요. 어떻게 뭐 오고 간 얘기가 있을지. 그러면은 일단 다시 한번 그 대표 입장으로 한번 가봅시다. 그 대표는 뭐냐면 2년 동안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용돈만 주면서 정말 책임감 있게 일하는 직원을 쭉 데리고 쓰고 마지막에 갈 때도 뭐 내가 뭐 경영이 어려워서 널 내보내 뭐 이런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그냥 나갈 때 뭐 욕이나 한 바가지 해주고 그냥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. 대단하지 않나요? 진짜. 야, 그래서 제가 그때 한동안 정체성이 좀 혼란이 있었죠. 왜냐면 저렇게 해야 성공하나? 왜냐면 그 대표는 엄청 빠르게 성장을 했거든요. 아, 저렇게 해야 성장을 하나? 내가 지금 뭔가를 잘 못하고 있는 건가?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거예요. 나이가 어린 대표들은 그렇게 동업자를 자꾸 들으려고 해요. 돈이 없으니까. 그리고 이제 조금만 주고도 그 동업자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충실하게 그렇게 일을 시킬 수가 있죠.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은 꼰대들은 그래도 직원으로 써요. 월급으로 써요.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뭐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면 월급을 받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대표로서 직원에게 월급을 준다는 거는 그만큼 정말 책임감이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. 월급을 줘보지 않은 사람이 지금 이 월급 적네 맞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진짜 웃기거든요. 근데 어쨌든 직원으로 내가 누군가를 들여가지고 월급을 주고 내가 그 사람한테 생산성을 뽑아낸다라는 거는 정말 대표로서 굉장히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젊은 꼰대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돈 안 주고도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지금 저는 그 한 명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도 뭐 되게 많아요. 보면은 팀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뭐 버거킹 쿠폰 6,000원짜리 하나 주고 한 하루 종일 일 시키고 막 이런 친구도 있고 아, 그 친구는 또 접근해서 말도 잘하더라고. 먼저 이제 같이 우리 회사가 이렇게 훌륭한 회사가 될 건데 같이 한번 키워볼래? 막 이렇게 하면서 참
그런 걸 어떻게 말을 잘하더라고요. 난 그런 거 잘 못하겠던데. 그 친구는 하루 종일 그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훨씬 더, 내가 그래서 망했나? 나도 그렇게 했었어야 되나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동업자를 드리는 그 적정한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. 최대한 동업자를 늦게 드리라고. 근데 이거는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게 있어요. 뭐냐면 대표 입장에서도 지분을 아끼기 위해서, 근데 이제 저같이 좀 마음이 여리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를 할 때 같이 하면은 지분을 반절 줘야 된다,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, 또 그런 대표들 보면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. 지분도 안 주고도 잘 시켜 먹어요. 뭐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스타트업에 가서 일을 할 때는, 특히 초반에 내가 달려야 되는 입장이다. 내가 그러니까 동업자로 가서 누군가의 콜라보를 해서 일을 할 때는 적어도 두 가지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 두 가지는 뭐냐? 첫 번째는 이 대표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냐. 그건 정말 중요해요.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냐. 그래서 돈을 줄 의사가 있느냐. 대표가 돈 안 주려는 경우 진짜 많다니까요. 두 번째는 뭐냐면, 전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,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느냐. 그게 진짜 중요해요. 형, 월급도 주고 일을 시키세요.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. 형, 죄송한데, 용돈 좀 주면, 이게 아니라, 막 장난도 좀 할 수가 있고, 왜냐면은 대표 입장에서는, 그러니까 어떤 상하관계를 확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.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말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그러면 거기 있으면 안 돼요. 나중에 이제 월급 달라고 어떡하려고요. 지분 달라고 어떻게 말하려고요. 그런 말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그런 스타트업에만 저는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얘기한 것은 일부 팩트와 일부 저의 어떤 상황에 대한 상상, 그런 것들을 가미한 내용이고요.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이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.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